안녕하세요. 설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이 운명을 바꾼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지껏 건강이 우리 몸을 활성화하고 튼튼하게 생활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의 이제 건강이 좋아지면 관계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려니 하는 생각은 했는데, 정말로 건강이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만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원리와, 또 하나는 영향을 준다면 건강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나, 일반 원리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에 관한 것이 운명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아보려면 우선 기가 운명에 영향을 주고, 운명은 기에 영향을 받고 하는 이런 상관관계하고, 또 그것이 세부적으로 가서 기에는 이제 어떤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좀 과학적인 자료 분석처럼 구성을 인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나눈 다음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을 살펴보고, 그 중에 한 부분이 증가하면 그것이 우리 전체를 구성하는 사람의 기운이 올라가서 건강도 좋아지고, 또 운명을 변화시킨다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나, 그런 것을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보통에 쉽게 측정을 여러분들이 해봐가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설명 겸 시연을 잠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겨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서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좀 고전적인 의미로 하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은 사람의 육체적인 면을 구성을 합니다. 일단 보기에는. 그리고 요즘에 심신의학이란 말이 있어서 정신이, 마음이, 또 신체를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신이 서로 보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심신의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건강이라고 하면 이제는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됨을 이제는 우리는 아는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운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마음을 잘 씀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밌는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알약을 주는데 주는 사람도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약이 밀가루로 만든 알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약성이라는 것이 없죠. 그래서 그거를 집단에다 투여를 합니다. 그랬더니 시험 받는 집단이 한 35% 정도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밀가루를 먹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전문 용어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효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 이게 이제 위약 효과라고 그러죠. 거짓약 효과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위약 효과. 자, 여기서 이 재료로 치료가 사람이 나지 않았다면은 뭘로 날까요? 이거를 먹고 날 수 있다는 확신이 가져서 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가져지면 되더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강조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을 한다는 거는 이제는 심신을 같이 단련해야 되고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것인데, 자, 우리의 목적은 오늘 심신의학을 하는 방법이 아니고 심신의학을 다스려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그것이 건강이 이게 운명하고 연결이 될 건가를 이제 상관관계를 찾아서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은 이론과 여러 가지로 결국 거의 밝혀진 바가 적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설명을 드려서
건강이라는 것이 어떠면은 우리가 그냥 심신의학을 하는 정도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 강의의 중요성이라 하겠습니다. 자, 건강과 운명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운명을 우리가 한번 알아봅니다. 운명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주가 아닙니다. 사주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하늘에 있는 별들이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내가 태어날 시점에 어떠한 형태를 이루어서 그 시점의 기운을 읽어내는 것이 그것이 사주인데 사주는 그러니까 하늘의 천기를 읽어내는 수단입니다. 하늘의 천기를 읽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운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주가 운명이면 우리는 그대로 살면 됩니다. 뭐 노력할 것도 없고 태어났을 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뭘 하든 상관이 없죠. 그대로 가는데. 그건 자유의지라는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꼭 신학이나 이런 물리학의 마지막 근본 문제하고 부딪히게 되죠.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 쓴 시간은 미래로 가는가 하는 책의 번역에 보면 첫머리에 나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허락되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허락되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분의 해석은 또 그분 해석대로 하더라도 제가 이제 동양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측정법과 수련법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요즘의 말로 이제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찾아낸 내용은 아니죠.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학설들을 종합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못 전해지면 사주가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대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자포자기로. 왜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다행하게도 운명이란 그렇게 결정된다는 게 아닌 것이죠. 왜? 자, 미국의 이 시간에 태어난 아이와 지금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가 이 사주가 똑같아요. 똑같은 시간에 태어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같은 운명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건 다르게 살죠. 그러면은 왜 다르냐? 그러니까 다른 거는 사주는 같으면 뭐가 다른가를 읽어내기 시작을 해야죠. 자, 뭐가 다른가? 그 사람이 사는 애가 태어난 땅이 다르더라. 또 우리는 이걸 터라고도 표현하죠. 터.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지기가 되죠. 이것이 다르더라. 자, 또 하나 뭐가 다르죠? 부모가 달라요. 태어날 때. 자, 그러면 부모는 사람이니까 요게 이제 임기쯤 됩니다. 자, 그러면 사주만 가졌으면 이 사람이 부산에서 태어났든 서울에서 태어났든 평양에서 태어났든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 사주 가지고 보니 이 사람이 사는 게 다르더라. 그러면 그 사주만 갖고 운명을 결정한다는 건 이미 틀린 이론이죠. 그런데 다라 그러는 것이 문제지 이게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어떤 종교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죠. 이때 이것이 자기가 선택을 해서 내가 이런 인생을 체험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게 이제 아바타죠. 힌두교 쪽에서는 아바타 이론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천기와 사주가 운명이 아니면 사주는 그때 이제 천기를 읽는 하나의 변수고 또 땅에 관한 것을 풍수지리학처럼 지기를 읽는 연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의 기운을 이제 읽어내는데 부모나 자기가 자라나면서 만나는 친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땅이 다르기 때문에 다 나타나지는 일들이지만 또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인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천지인을 합치면 하나로 돌아가죠. 그걸 우리가 삼재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 특히 한국에서는 삼재사상을 벗어난 학문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합쳤을 때 하나의 운명을 읽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운명은 여기다 다시 줄여서 보면 천지인의 기운을 합친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운명을 가히 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운명을 아는 경우를 예전에 통달했다고 그러고 이쯤 돼야 도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러니까 이랬을 때 이 사람의 기운이 만약에 증가할 수 있다면 운명은 증가할 수 있구나. 이렇게 결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운을 증가시키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게 이제 재료가 됩니다. 물질이 재료지만 자, 사람도 뼈와 살, 털 이런 재료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사람은 황인종은 황색, 흑인종은 흑색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이것도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다릅니다. 이런 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건강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그 재료가 되죠. 이 재료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선택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음식 같은 거 거의 재료가 되죠. 그리고 음식을 뭘 먹는가가 결국엔 자기를 결정하죠. 우리 분자교정의학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자교정의학은 세포 단위 이하로 짝에서 세포를 이루는 분자를 교정시키는 그런 의학인데 그거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일본에 어떤 그 박사가 생쥐 한 마리 하면 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팔려요. 그건 어떤 거냐? 100% 암이 걸려서 태어나게 만드는 쥐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서 쓸모가 있냐면은 암이 걸려서 태어나는데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게끔 만드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좋게 준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일본에서 그걸 가지고 유명하게 된 게 그게 사실은 레시틴이에요. 콩에서 나온 레시틴. 그걸 먹였더니 얘가 지 수명을 다하고 살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단히 선풍을 불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마크로젠 하여튼 대단한 회사가 바이오 회사가 그런 걸 만드는 기술을 취득을 하죠. 그래서 상장이 돼 있는 코스닥에 상장이 있는 대단한 회사인데 우리가 재료가 이거 음식에 보면 재료공학 비슷하죠. 뭘 먹였더니 음식이 되면 이것이 분자를 교정하고 우리의 세포를 바꾼다. 세포를 바꿔서 건강한 세포만 되면은 이것은 건강을 찾을 수가 있다. 자, 건강이 돼서 만약에 이런 재료도 좋아지고 사람의 때깔도 좋아지면 사람의 기운이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건강을 찾는 것이 인기를 올리고 인기를 올리는 것이 이렇게 해서 운명을 올리는 이러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기하고 천기하고 연결시켜서 또 지기까지 연결시켰지만 천지인이 합쳐서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인기의 굉장히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건강이다. 우리가 이 건강을 하면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상관관계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건강을 만들어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찾고 회복하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건강은 말이죠. 우리가 여지껏 살아온 습관의 총체입니다. 나쁜 생각을 가졌든, 나쁜 음식을 먹는 습관을 가졌든, 어떻든 우리의 습관이 잘못된 데서 비롯합니다. 제가 사실은 책을 좋은 습관이 건강을 만든다라는 책을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에 관한 연구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저한테 하나의 지평을 열어준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체의학의 총본산처럼 여겨지는 멕시코, 특히 티푸아나라는 도시입니다. 거기는 미국의 샌디에고하고 접경 지역이고, 대단히 발달된 도시인데, 그 아래에 휴양지, 스티비 맥킨 이런 사람들도 들렸던 휴양지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날씨도 따뜻하죠. 건조하고. 근데 거기에 세계적인 휴양지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 세계 대체 의료 병원들이 많습니다. 메리디안이라는 세계적인 병원이 있고 오아시스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오아시스라는 병원이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더 유명합니다. 좀 즐겁게 하고 조금 덜 엄격하고 메리디안이라는 병원은 맥스 거슨 박사라는 분이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독일계의 미국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죠. 근데 그 우리나라 분들은 거기도 가시지만 거기 좀 덜 가시고 오아시스 병원을 가시는데 그 병원을 선택하는데도 이제 국민성이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제가 거기를 가본 적이 있죠. 갔는데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병원에 가냐면 들어가면 병원은 병원 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치료를 받는 느낌을 주서는 안 된다. 일단 편안하고 안락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선 강조를 하고 다음에 엄청나게 먹는 걸 강조합니다. 뭐를 먹을 건가?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구성하기 때문에 뭐를 먹을 것인가? 또 당신이 여지껏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몸에 쌓여있는 그 독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그리고 또 사람은 육체를 가진 동물이니까 운동을 해서 그것을 이제 그 근육서부터 유지해 나가는 훈련을 합니다. 자, 이쯤 되면은 그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 예전에 돌아가신 안현필 씨가 삼위일체 건강법이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독소를 배출하거나 우리 자정작용을 하는 독소를 배출하고 또 하나는 뭘 먹을 건가, 식이요법과 그 다음에 운동, 이 세 가지를 삼위일체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 좋은 수련법이죠. 자, 그런데 이 삼위일체 수련법 말고도 뭐 좀 있겠지만 거기는 정말 철저하게 그것을 맞추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상식적이었죠. 자, 그런데 근절을 이루는 게 무엇일까요? 근절을 이루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습관대로 당신이 지금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좋은 습관을 그쪽인 가진 겁니다. 그러면 약하거나 건강이 나쁜 사람은 나쁜 습관을 가진 것이죠. 나쁜 습관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나쁜 습관을 가지려면 좋다, 나쁘다는 기준이 또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뭐가 좋을 거냐? 이러다 보면 또 이제 기측정법이나 뭐 이런 거에서 나중에 또 얘기 나오겠지만 결국에 내가 뭔가, 그 다음에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는 고칠 수가 있는데 어떤 습관들을 가져갈 것이냐? 이제 이것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다와 좋다에서 뭐를 나쁘다고 하고 뭐를 좋다고 할 건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또 많이 들었던 예전에 그 이상구 박사가 뉴 스타트 운동을 했죠. 뉴 스타트. 뭘 뉴 스타트 하냐면 나쁜 습관 버리고 좋은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생활 습관을. 이게 뉴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걸로 바꿔지기만 하면 우리는 뭔가 얻어낼 수 있다. 건강서부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건강이 주제입니다만은 건강서부터 또 뭐 여러 가지 따순 복록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차후한 건강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지금 요 시간에 요거 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 이제 건강을 만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습관이 어떻게 이루어지려면 이제 우리가 인간을 해부를 들어가야 됩니다. 자, 아까 삼위일체 수련법에다 하나 더 보태고자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제가 심신의학이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정신이 건강해야 되겠다. 그렇죠? 정신이 건강해야 되니까 이건 뭐죠? 긍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갖고 밝고 환한 마음을 가지냐. 내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좀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고요. 그 암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기적인 경우가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교수, 그 부인이 그 교수였는데 그 암이 걸렸어요. 유방암이 걸렸는데 정말 그 심각해서 병원에서 거의 회복이 어렵다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나중에 건강을 찾았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 근데 이분이 그 정식으로 조교수나 이쪽이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실력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화나고 분노가 나고 치물었었는데 이분이 그걸 포기하셨대요. 시간 강사서부터 나가던 그 강사직도 포기하시고 나 강사 그만두겠다 하면서 생활을 다 버렸는데 놀랍게도 치유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복이 됐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건강법을 하셨지만 이 정신 건강에서 획기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버리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이 확 많이 달라지면서 건강을 찾으신 걸 봤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에 이제 있는 상당히 많은 것이 이제 그 요가의 육체적인 거 말고 요가의 정신적인 면, 명상의 깊은 면,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독성을 빼는 겁니다. 제독이죠. 그러니까 독성을 빼기, 제독, 독을 빼내기인데 이것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 더 멋있어요. 그 멕시코 같은 데서나 이 병원 같아서는 이제 바디 클린징, 클린징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럴듯해지죠. 그러니까 몸을 청소하고 맑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키드니, 신장, 그 다음에 뭐 리버 해가지고 간 이런 것들을 치료한다 해서 청소하면 여기다 리버 클린싱 프로그램, 키드니 클린싱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좀 더 의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독의 방법은 거의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독의 방법은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 병원에서는 흔히 멕시코에 있는 그 대체의료 비싸게 그걸 한 달에 여러분 그 10,000불이 넘어요. 사실은 거기 치료법이. 근데 여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이제 거기서 그 10,000불 넘는 그 수련법의 치료법을 일러드리는 겁니다. 자, 관장이라는 것들을 많이 하죠. 관장. 그러니까 이 관장은 그 커피 관장 뭐 하는 것부터 소금물 같은 거 많이 넣는 관장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서 실천하기 좋은 거는 그 커피 관장 같은 건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그 생리식염수 요법이라고도 또 그 외국에도 있는데 생리식염수에 해당하게끔 그 몸에 그 소금 농도 정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전해질처럼. 그러면은 그 뭐 0.8에서 9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만은 한 1% 정도 되게 1% 정도 되게 소금의 농도를 맞춰서 예를 들어서 물이 1리터면은 한 10g 뭐 이 정도 넣으면 되죠. 소금을. 그러니까 보통은 한 1.5리터에서 2리터를 아침에 소물을 타서 마십니다. 그리고 아침은 굶어요. 그럼 먹고 나서 한 20-30분 있으면 그 설사처럼 나옵니다.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보름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몸이 굉장히 맑아진다. 그래서 관장법이 있고요. 또 단식도 많이 하죠. 이 수행이나 보통 그 단식원 같은 데도 많이 있는데 이거 효과적으로 하면 괜찮죠. 무리하게 단식하면 탈이 나지만 그 이치를 따져서 하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식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줄여서 먹는 거. 적게 먹기. 소식, 절식. 그 다음에 이제 몸 청소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는 요즘 여러분은 그 식이섬유를 많이 팝니다. 먹어서 뭐 쫙 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식이섬유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목욕. 목욕이 이제 그 아침 저녁으로 거기서 자주 시킵니다. 그래서 땅구멍으로도 계속해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이나 들로 다니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뭐 이런 것도 그 상당히 좋은 제독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몸을 일단 맑게 만들면 그동안에 이제 나쁜 습관이 있었던 그 어떤 것들을 먹었죠? 만약에 그 화학 물질이 많이 든 이런 것들을 먹었다든가 그 독성이 많이 든 물질을 먹었던 것을 우선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그 멕시코나 그 대체의료의 치료에 거의 50% 이상, 70%를 점하는 겁니다. 몸이 맑아지면 새로 나는 세포만 맑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몸의 독성을 자꾸 빼내고 새로 나오는 세포만 건강하면 건강은 거쳐진다. 그래서 이제 이 습성을 몸을 깨끗하게 하는 습성을 가지고 다음에 제독이 일어나면 뭘 먹을 건가?
그 우리 식이요법으로 이름 질 수가 있죠. 뭐를 먹을 건가? 어떻게 먹을 건가? 이게 다 같이 들어갑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냐. 그러니까 자, 이것은 굉장히 방법이 많습니다. 자, 뭐를 해야 되죠? 마셔야 되는데 우선 뭐 공기도 먹는다고 치면 좋지만 일단 물이 많이 들어가죠. 물. 아주 좋은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불안하면은 정수기도 놓거나 아니면 생수 좋은 걸 갖다가 먹거나 해서 물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왜? 인체를 구성하는 70%가 물이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니까 공기와 물인데 사실은 그 공기, 물 다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또 지독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뭘 먹을 건가 해서 그게 나오고,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중요한데 중요하면 다 들어가지만 적절하게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적절하게 하는 것 중에 이제 상당히 많은 방식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멸치 같은 거는 작으니까 머리서부터 다 끝까지 먹는 거. 이게 전체식이라고 그러죠. 전체식을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뼈, 머리, 꼬리, 그 안에 그런 까지 다 같이 먹으면 좋다는 거고.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그렇게 하고 큰 거는 어려우면 그렇지 않게 하더라도 일단 전체식을 한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생식이 좋은데 소화시키기 어려운 분들은 야채 같은 거, 과일은 생식이니까 가능하면 야채 생거 많이 싸먹고 과일을 생거를 많이 섭취하는 방식을 한다. 그리고 또 거기는 생식을 하면 이런 물들이 많이 살아있죠. 그 살아있는 물, 생명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마시게 되고, 그러니까 녹죽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고요. 다음에 이제 이 체질식. 제가 이 체질에 관한 책을 한 2권 썼습니다만은 이 체질식이 100%가 아니에요. 이 많은 법칙들하고 같이 쓰였을 때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나 먹거나 물도 나쁜 거 먹는데 체질만 맞춘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체질식이 있는데 이 체질에는 황전의 경에 보면 사상 체질도 나와 있지만 음양 체질에서 25 체질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질에 맞춰서 보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체질 같은 거를 나누거나 고를 때 하는 방법이 있다가 이제 기측정하는 법하고 고르는 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성이 있어야 된다. 규칙성이. 그러니까 자, 전체식을 하든 생식을 하든 체질에 맞춰서 먹든 내가 12시에 먹으면 12시쯤 먹고 저녁 6시에 먹으면 6시쯤 먹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3시에 먹고 어떤 때는 6시에 먹고 어떤 때는 8시에 먹고 어떤 때는 9시에 먹고 이렇게 먹는 건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도리어 굶는 게 낫다. 적어서 넘어갈 때 조금 먹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식사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또 뭐가 중요하죠? 지금은 여러분이 사철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음식을 재배를 해야 되니까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제철 음식을 먹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원래는 제철에 맞는 음식이 자연 상태로 먹었을 때 가장 효과를 발휘하게 돼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 상태로 먹고 제철 음식을 먹는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엔 이미 제가 며칠 전에 거제도를 다녀왔는데 쑥이 나오기 시작한다든가 또 이런 게 있어요. 봄이 되면. 가을이 되면 뭐를 먹죠? 가을이 되면 가을 과일인 호두 또는 배 이런 것들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에 맞는 것들을 먹는다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고요. 다음에 가급적이면 수입식품보다는 국내 식품을 먹는다. 신토불이라고 그러죠. 내 안에 있는 기질과 유사한 것들이 우리 땅에 있으니 그것들을 먹으면 저항감이 적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외국 걸 먹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비슷한 것이 있을 때는 우리 신토불이 이 땅에 있던 것들이 훨씬 우리에게 흡수가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같은 데서 보면 식이요법에 이제 음식을 먹여주고 식사를 끝나고 나면 차를 한 잔 줍니다. 녹차를. 녹차를 줘서 녹차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죠. 허브티죠. 허브티인데 각종 허브가 굉장히 많으니까 수십 가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걸 이제 골라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한 잔씩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뭘 먹을 건가는 뭘 먹지 말 건가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뭘 먹지 말 건가는 이제 금기식품이 있죠. 자, 금기식품에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냐?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백설탕. 가능하면 흑설탕이 좋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분한테는 제가 쓰면 욕을 먹게 되는데, 이게 조미료도 가능하면 천연 조미료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그 소금도 맛소금 같은 거는 가능하면 적게 사용하고, 원래 가진 소금을 원래 소금 정제된 소금, 그걸 정제된 소금보다 원래 천일염 이걸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스턴트로 된 거는 가능하면 먹질 않고, 그 다음에 그 청량음료 이런 것은 이제 음료로 나오는 것들은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이것도 적게 먹는 것이 좋다. 왜? 이것을 만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많은 내용들이 많이 먹으면 이빨이 상한다든가 아니면 그 소화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스턴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여러분이 정크푸드라는 말을 들으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정크푸드라는 것이 해당하는 것이 지금 모 햄버거 회사가 고기를 쓸 때 햄버거의 질의 등급이 정크푸드처럼 막 쓰다 남은 고기를 잘게 다져서 가는 것이 이제 질이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좀 고급으로 들어가면 그 고기를 정말 그 무난한 고기를 숯불에다 구워주고, 또 그러다 보면 가능하면 불을 더 적게 들어가서 쓴 것들이 고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은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서 유럽 같은 게 아주 적극적으로 햄버거나 이런 경우에 지장이 있다고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많은 것들이 가능하면 안 먹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경우 백설탕이나 조미료처럼 우리가 화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안정하다고 그럽니다. 안정 상태가 있어야 제품이 되는데, 우리 인체의 몸은 도리어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걸 먹었을 때 상당히 활성화가 되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하지 않으려면 안전한 걸, 안정 상태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는 거. 가능하면 흑설탕을 먹는 것이 좋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연의 음식만 갖고 모자랄 때 건강 보조식품을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 걸리신 분이 이제 심해 상어에서 추출한 그 정제를 활용해서 하는데, 그것은 암이 잘 안 걸리더라, 그 동물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뽑아내고, 오메가 해가지고서 찾아내는 것들이 많이 있죠. 어디에 있는 분들은 혈전증 같은 데 잘 안 걸리더라. 그랬더니 보니까 날생선을 좀 많이 먹다든가 이런 거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또 추출해서 요새 똑똑해지니까 그 상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이 잘 쓰면 도움이 된다. 아무거나가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걸 골라내서 먹게 되고요. 이건 멕시코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초요법은 우리가 한의학 같은 것이죠. 그 사람한테 맞는 약초를 잘 사용해서 먹으면 그게 음식이든 아니면 한약이든 정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한의학이 그 정통의학으로 되어 있지만 서양에서는 대체 의료 정도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이요법에 넣기가 좀 어렵지만은 원래 약과 음식은 동원이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다고 이제 우리가 같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한약의 뿌리는 음식이고 치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운동은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적인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근육을 살려야 된다. 특히 환자 같은 경우는 격한 운동보다는 많이 걷는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등산을 해도 너무 무리하지 않게 천천히 올라갔다 온다든가 해서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만약에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발바닥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게 그 심장에 관한 그 문제점을 일으킬 확률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장 자체가 한번 이렇게 숨쳤다가 내려가는 이런 역할을 해봐야 심장이 이제 자기 기능을 그 활성화시키게 돼 있는데 조금씩 움직였던 분은 충격이 강하게 오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이 끝나면 운동도 그러니까 매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 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강의 습관 또 바꿀 때 이게 이제 기타 많은 게 있습니다. 이 기타 많은 것에 그 사실은 이게 풍수적인 요소도 있죠. 잠자리가 나쁜 데서 자는 습관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게 하지만 알기만 한다 그러면 좋은 자리로 옮겨 자는 것이 좋다. 그러면 만약에 이건 어떻게 하냐면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아프신 분들은 방이 있으면 한 4등분 해서 한 며칠씩 돌려가면서 자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자기가 편하다고 느끼는 데서 사용해도 풍수를 좀 효과적으로 우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꼭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사지, 오일 마사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지르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로프락틱해서 척추를 교정하고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침자극처럼 경혈을 자극하는 거, 그 다음에 색과 빛을 치료하는 법,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마 세라피나 장소를 옮긴다든가 햇빛을 쬐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지금 치료법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서양에서 앞서가 있는 대체의료 병원들이나 정통병원에서도 보조요법으로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는 요법입니다. 자, 지금 이상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강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확하게 이론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이론을 실천을 하는 생활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은 혹시 이론을 잊어버릴 때라도 앞에 있는 식단이나 식품, 과일이 나한테 어울릴 수 있는가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상당히 많은 재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과도 있고, 오이도 있고, 당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주연분이 나오셨는데,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식품을 고르실 때, 또는 음식을 먹으러 나갔을 때, 기왕이면 자기한테 맞춰서 맞는 음식을 찾으면 좋겠죠.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일단 일러드릴 때는, 자, 검사 받으시면 한번 나오실래요? 일단 우리가 이 촬영을 위해서 자세하고 좀 잡아야 되니까, 자, 똑바로 쓰시고요. 저를 보시고. 손을 오른손잡이죠? 양손잡이. 양손, 그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오른손을 일단 이렇게 쭉 드시고, 그리고 지금 검사하실 때 여러분 보시면, 이런 상태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힘쓰기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왼손으로 하는 이유는 여자분이 힘이 약한데, 또 약한 거일 때 효과가 나타나야 수긍을 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 보여주실 때 그렇게 하면 좋고. 자, 이 상태에서 자세가 바뀌면 안 되고 저만 보셔야 돼요. 그러거나 이게 궁금하면 여기만 보시든가. 자, 어떤 걸로 할까요? 절 볼래요? 네, 좋아요. 잘생기지 못해도 보시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여기 이제 힘을 최대로 한번 저항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요거 돌리면 안 돼요. 네. 요거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시청자들 틀리지 않으시려고 잘 일부러 돌리시는 것 같은데. 자, 좋아하는 과일이 있습니까? 네. 오렌지. 오렌지. 네. 오렌지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손을 잡으시고, 손 또 똑같이 하시고. 자, 이제 오렌지를 먹어서 검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손에다 놨을 때 차이가 나는 걸 한번 봅니다. 조금 전에 힘 저항하는 하고 힘의 차이를 보는 거니까. 자, 하나, 둘, 셋. 자, 다시. 네. 하나, 둘, 셋. 힘 떨어지죠? 네. 자, 이게 원래 이유가 뭐냐? 이게 건강법이 되는 이유가 손에만 대도 기운이 떨어지면 계속해서 먹으면 어떻게 되죠? 뱃속에서 변이 돼서 나가는 게 18시간인데 그 사이에 계속해서 기운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변비 있는 분은 더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운이 좀 떨어지는 것이고. 자, 여기 있는 것 중에 더 좋아하는 거 있습니까?
사과. 사과. 사과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이거 검사할 때는 내가 이거 힘 떨어지면 먹기 나쁠 텐데 하고서 억지로 힘 주면 사실은 안 되고요. 자, 최대한 힘 줍니다. 하나, 둘, 셋. 이건 뭐 더 하네. 자, 다시. 하나, 둘, 셋. 이 힘은 없죠? 네. 그럼 이거는 더 한대요. 지금 카메라 촬영 때문에 긴장하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 당근을 한번 해볼까요? 당근 좋아해요? 아니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자, 다시 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요 수평 올리시고. 하나, 둘, 셋. 이건 좀 사과보단 좀 낫죠? 네. 차이 나요? 사과보단 좀 낫고. 이게 자기 싫어하는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자, 그럼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감자죠. 자, 다시 합니다. 힘 딱 주셔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요건 좀 괜찮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걸 드시면 어떻게 되죠? 건강에 좋은. 도움이 네. 돼요. 근데 아까 검사했던 거는 별로 안 좋은.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라면 조금씩만 드시고, 좋아하는 걸 많이 드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검사 한번 해볼까요? 예. 좋아하시는 거 있습니까? 네, 오렌지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면 자, 오렌지를 가지고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할 때 먼저 얹어놓으면 앞과 후의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요거는 먼저 검사할 필요가 있을 때는 빈손에 검사를 하고 이게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요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먼저 힘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 자세를 보셨죠? 예. 손을 올리시고 오른손잡이입니까? 예.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오른손잡이면 오른손, 왼손잡이면 왼손을 하셔야 상대방이 이제 검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손 편안하게 놓으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최대로 저항을 합니다. 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뭐, 여자분하고 달라서 제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데. 자, 좋아한다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자,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이거 좋네요. 예. 괜찮죠? 예. 자, 여기서 싫어하는 거 있습니까? 딸기요. 딸기 싫어해요? 예, 좀. 어허. 자, 손에다 다시 잡으시고. 자, 다시 합니다. 자, 힘을 줘보십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힘 주세요. 예. 하나, 둘, 셋. 이것도 싫어는 하는데 예. 기운은 차이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생각하고 이 차이가 나는 거하고 이제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럼 오히려 한번 딱 잡아볼까요? 예. 이 재료가 다 하기 전에 찾아야 되는데. 자,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건 좀 차이가 나죠? 예. 맞습니까? 예, 확실히 차이 나는데요. 이거 나쁘다고 다시 먹기 어려우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예. 혹시 실수인가? 자, 힘 다시 운동하시고. 자, 하나, 둘, 셋. 이거 좀 차이가 나죠? 예, 확실히 차이 근데 이럴 때는 의심이 좀 나요, 사실은. 왜냐면 많이 해서 힘이 빠진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아까 괜찮았던 오렌지를 다시 한번 합니다. 예. 이건 차이가 나야 될 테니까. 예. 자,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자, 이게 많이 해서 힘 빠진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자, 이렇게 음식들이 자기한테 힘의 차이를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함에 따라서 기운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기운을 떨어뜨리는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체식, 균형식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런 차이가 남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쉬운 기측정법으로 복잡한 이론을 상당히 많이 안 사용하고도 자기한테 맞거나 기운이 증가하는 식품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선택법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도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아까 있었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건강법들과 예를 들어서 제독을 하고 독성을 몰아내고 깨끗해진 몸에 새로운 음식과 새로운 식이요법을 해서 자기의 세포를 새롭게 해주고 그다음에 운동을 해서 동물적인 특성을 살려주고 그러고 거기에 우리가 더 맑고 밝고 환한 긍정적인 생각과 수련으로 자신의 이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면 심신의학이 추구하는 마지막 그 멋진 코스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고 우리의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이 좋아지면 또 정신도 질이 좋아지면 그것은 우리의 그 기를 좋게 합니다. 어떤 기? 인기를 좋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해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인기가 좋아지면 우리의 총체적인 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그 기운을, 인기를 올리는 방법 중에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건강법이 또 그 인기를 올리는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고 인기를 올리는 것 중에서도 가장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운명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몰라도 건강만 우리가 얻어도 상당히 많은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 말씀대로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건강 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강하게 튼튼하게 좋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자신 있게 끌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알고 보니 그 건강이 올린다는 것은 우리 인체의 재질을 좋게 하고 그 혈색을 좋게 해서 우리의 운 자체도 굉장히 그 발전시키고 그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음식을 고를 때마저도 이제는 정성을 기울여서 또 운동을 할 때도 나한테 걸맞는 운동을 찾아서 육체를 활성히 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맑게 해서 몸과 마음이 언제나 하나가 되게 할 수 있게 하면 우리의 건강이 자연스럽게 찾아와지고 자연스럽게 찾아진 건강은 우리의 행복을 올리고 우리의 운명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시켜서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데에 우리가 건강이 운명과 관련된다는 또 더 강하게 얘기해서 건강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제목과 그 명제가 성립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건강이 그 가정의 건강으로 같이 발전될 수 있고 또 그것은 사회와 국가 또 우리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큰 발전이 되면 그 평화로운 마음이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것처럼 평화롭고 발전적이며 또 우리의 운명 모두를 좋게 하는 그러한 멋진 그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